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 사업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 사업소장 박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신상현 하수과장입니다. 지방직영기업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사업설명서 220쪽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1억 4,753만 원 감소한 139억 4,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마을 상수도 수질 개선비 1,764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 8,185만 원, 국도비 매칭 사업 시비 부담금 등 138억 4,120만 원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기반시설 구축과 안정적인 사수처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2억 2,103만 원이 감소한 2,515억 2,815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75억 3,315만 원이 증가한 1,585억 9,933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37억 5,418만 원이 감소한 929억 2,881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99% 증가한 1,585억 9,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수입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은 물 사용료 등 총 964억 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각종 개발 사업 원인자 부담금 594억 1,150만 원과 국고보조금 수입 9억 1,608만 원, 타액의 건설보조금 수입 12억 4,074만 원 등 총 621억 9,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조 지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지출은 정수원수 구입 등 총 731억 1,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배수지 건설 사업 등 총 854억 8,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사업 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889억 9,461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43억 원, 기타 영업 수익으로 1,668만 원, 38쪽 영업의 수익으로 30억 9,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사업예산 사업비용으로 관리과 소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8억 1,801만 원이 증가한
114억 4,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2억 482만 원을, 44쪽 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운영 관리비로 1억 9,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인력 운영비로 77억 7,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요금부과 및 관리비로 8억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계량기 교체 및 관리비로 21억 8,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관연도 과원화 반환금으로 1,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6,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수습과수관 수익적 지출인 사업 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30억 3,747만 원이 감소한 616억 6,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소 관리비는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 104억 666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로 3억 9,669만 원 등 총 108억 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 생산 관리비로 광역상수 정수구입비 354억 4,900만 원, 56쪽 정수장 수질 관리비로 5억 8,803만 원, 정수장 시설 운영 관리비로 10억 8,247만 원 등 총 371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조 배수지 및 가압장 일반 운영비로 13억 5,872만 원, 수선 유지비 3억 7,932만 원 등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비로 총 17억 4,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조 배수지 및 가압장 수선 유지비로 22억 3,710만 원, 배수급수 시설 정비비로 21억 2천만 원을, 59조 누수복구 사업비로 30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59조 급수공사 관리비로 신설공사비 40억 원, 개조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본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청사 이전에 따른 보증금 수입 4억 4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 등 타액의 건설 보조금 수입 23억 4,182만 원, 원임자 부담금이 포함된 기타 공사 부담금 수입 594억 1,150만 원 등 총 621억 9,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관리가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재이전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4,809만 원이 증가한 14억 4,42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전년 대비 3억 6,397만 원 감소한 6억 2,619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70쪽 수도가소관 자본적 지출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 상수도 보호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으로 2억 6,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 7억 4천만 원, 3개 사업 공기관 위탁 사업비 20억 8,200만 원 등 송수관 복선화 및 개량 사업비로 총 2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건설 사업으로 총 15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기산 배수지 건설공사 10억,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공사 15억 원, 공단 배수지 추가 증설공사 45억 6,100만 원, 청북 2배수지 추가 건설공사 2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재원 투자 사업으로 팽성 2배수지 건설공사 사업 30억 원, 청북 2배수지 증설공사 28억 원, 팽성 2배수지 건설공사 감리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조 원인자 부당 사업인 고덕 국제화 배수지 건설공사 50억 원, 고덕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2단계 건설 사업 434억 5,4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 50억 4,066만 원 등 공업용수 시설 및 관리비로 총 5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관광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비 2억 2천만 원, 스마트 관광관리 시스템 구축 2개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상수도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배수지, 가압장, 정수장 등 보수공사비 5억 원, 72쪽 지산배수지 보수공사 7억 원,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송탄 유천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비에 17억 700만 원 등 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비로 30억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급수 배수관 교체 공사에 41억 원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으로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조 긴급 단수 발생했다는 지원 비용을 위해 1천만 원을 기타 자본적 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곡 청룡 배수지 건설공사는 소사벌지구, 동삭 2지구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용수 공급 중에 있습니다. 신천지구 등 6개 민간 개발 사업지구는 2022년 6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보강공사 관련해서는 내년 3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팽성 2배수지 건설공사는 기존 팽성 배수지 저수위로 인해 팽성 지역의 출수 불량 해결과 도시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청북 배수지 증설공사는 드림테크 산업단지의 용수 수요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 공사에 착공하였고 23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청북 2배수지 증설공사는 청북 지역 급수구역 조정에 따라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23년 준공 예정입니다. 공산 배수지 증설공사는 공단 배수지 급수구역의 인구 증가에 따른 체류 시간 부족 및 장내 용수 수용량 증가에 대비하고자 배수지를 증설하는 공사로 2024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단 배수지 추가 증설 공사는 석정 근린공원 및 고덕 아이파크를 대상으로 공단 배수지 급수구역의 인구 증가에 따른 장내 용수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지를 증설하는 공사로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 공사는 배수지 및 가압장을 신설하는 공사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산 배수지 건설 공사는 하양지구 등 서부권 개발 사업자의 원인 부담금 납부에 따라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민간 개발 사업 계획 진행 속도에 맞춰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북 2배수지 추가 증설 공사는 학현지구 개발 및 청북 신도시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배수지를 증설하는 공사로 2021년 4월 시설계획 용역에 착수하였고 내년도 보상 및 배수지 증설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탄 지역 배수지 건설 공사는 서탄 일반 산업단지 용수 공급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올 3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5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고덕 일반 산업단지 용수 공급 2단계 건설 공사는 현재 기본 설계 및 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 7월 공사에 착공하여 25년 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고덕 국제 배수지 증설 공사는 1,450톤 규모의 고덕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올 3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4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2.89% 감소한 929억 2,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수입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전년도 대비 25억 2,062만 원 증가한 443억 9,3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 수입은 국비 도비 12보조금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162억 7,481만 원 감소한 485억 3,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조 지출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지출은 일반 광고 관리비 등 53억 1,791만 원 감소한 총 372억 4,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하수로 관리 정비 등 84억 3,627만 원 감소한 556억 8,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지출 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사업 예산 사업 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427억 545만 원, 이자 수익 7억 원, 일반이계 지원금 9억 9,866만 원 등
사업 수익으로 총 443억 9,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사업 예산 사업 비용입니다. 고도 공공하수처리 시설 인수인계가 지연됨에 따라 전년 대비 53억 1,791만 원 감소한 총 327억 4,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서 광고 유지비로 26억 2,618만 원을 계상하였고 126조 하수처리 시설 일반 운영비 56억 8,020만 원, 하수처리 시설 유지비 2억 8,700만 원, 통복 현덕 BTO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비 93억 2천만 원 등 총 160억 2,350만 원을 하수처리 시설 운영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8조 하수과 일반지비 공무지 인력 운영비로 17억 6,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2,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수입 192억 2,300만 원, 12매칭에 따른 일반이익의 전입금 113억 5,200만 원, 도비보조사업 15억 5천만 원, 공사 부담금 수입으로 164억 1,069만 원 등 총 485억 3,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조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도 공공하수처리 시설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 52억 원 등 총 20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조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1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시설 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위해 7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BTL 시설 투자비 상환금으로 114억 7,500만 원 등 자본예산 예비비로 6억 4,27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조 계속비 사업 조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공공하수처리 시설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통복전 수질 개선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도 공공하수처리 시설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방류수역인 서정리천, 안성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학견 내길이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포송 처리구역 내 미정비된 마을에 분리식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리, 방충리,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분리식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 공사는 포승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평택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 1단계는 치마, 균열,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통곡 하수처리구역 차식관로 개량 사업은 2022년 8월 준공하였으나 평택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1단계와 사업과 연계하여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죽백 청룡 월곡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와 공공하수처리 시설 진흥화 구축 용역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진흥화 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2024년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이익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0억 원 증가한 355억 8,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60억을 증액하였으며 121억 6,766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 제4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4,563만 원이 증가된
3,418억 7,334만 원입니다. 상수 특별회계는 21억 9,292만 원이 증액된 2,234억 1,390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0억 4,727만 원 감액된 1,184억 5,943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을 108억 4,168만 원 감소한 729억 1,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공업용수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사용 수익을 900만 원 감액한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사 재이전에 따른 BYC 측 이전 보상비 1차 직업분인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삼성전자 공업용수 사용량 감소에 따른 원수구입비를 30억 감액하여 97억 9,5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집행전액 발생이 예상되어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체납관리 전문 임기제 채용에 따른 2개월분 인건비 4,8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침 공무원 퇴직금은 지급 시기 착오로 인해 2억 1,7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임기제 채용에 따라 6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해군기지 수도요금 산납 이자비를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예비비는 7,293만 원이 증액된 6억 7,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 수입으로 서정동 780-2번지 매각에 따른 수익금 2,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기토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브레인시티 건설공사 67억 5,698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9억 5,7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청사 재이전에 따른 시설계 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사업시기 및 원인자 부담금 사업 조정량에 따라 월급 배수지 건설공사 2단계 85억 원을 감액하였고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공사 67억 5,6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에어포스트 용수 공급시설 매설공사 1억 6,861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1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58억 6,7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도비보조금 반환비 1억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자본적 예산 예비비는 1억 7,020만 원 증액된 15억 6,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계속비 사업 조서는 2023년도 예산안 계속비 사업 조서와 중복되어 설명드린 관계로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요금 수입은 추계치를 반영하여 18억 3,0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쪽 수입적 지출입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 공공요금 22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하수처리 시설 수질 측정기 관리대행비 집행전액 6,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내부 유금 5억 원은 자체사업비로 사용토록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비 내시 조정에 따라 총 4개 사업에 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내시 조정에 따라 2개 사업에 대해 2억 9,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지제 세계지구 원인자 부담금 납부 조정 시기를 반영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35억 1,0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도권 3단계 하수 찌꺼기 처리 시설 설치 사업 정산금 1억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고두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 6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리 방축 처리본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치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안중읍 도구 1위 1원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13억 원을 증액하였고 궁1위 오수관로 정비공사 5억 원 증액, 농촌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7억 4,287만 원 감액된 75억 3,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자본예산 예비비는 1,433만 원이 감액된 8억 2,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계속비 사업 조서는 기 설명드린 관계로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직영기업 상수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그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본 예산이 지금 36.9% 정도가 전체적으로 좀 감소가 됐어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66.4%가 감소가 됐고 하수도 특별회계도 28.7%가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 예산이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본 예산이 전체적으로 2.4%가 감소가 됐고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니까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본 예산이 4.9%가 여기는 증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본 예산이 12.9%가 감소가 됐고 세출 예산을 보면 총괄적으로 보면 2.41%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본 예산이 지금 감소가 됐어요. 상수도 특별회계는 4.99%가 증가가 됐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12.89%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 신규 편성한 거를 보니까 수도가는 신규 사업이 한 13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하수가가 신규 사업이 17건. 그래서 2023년 예산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이 200억 678만 8천 원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신규 사업이라는 거는 뭐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를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 그런 것들을 편성을 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한번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을 보시죠. 사업설명서. 노수도 계량기 교체 사업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본래 그 올해죠. 올해 2022년도 본 예산에서는 이게 수도가에서 본 예산으로 잡혀 있던데 네. 이게 지금 2023년도는 관리과로 해가지고 본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도가에서 이제 업무를 설치 업무는 담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요금 관련 업무는 또 이제 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과에 또 검침원들이 거기 다 소속돼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업무가 이제 이원화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업무 요금까지 다 해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이 설치 업무를 관리과에서 설치하는 게 맞다고 저희 내부적 회의를 해서 업무 조정을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서부터는 저희 관리과에서 이제 설치까지 이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업무분장은 이제 관리과에서 네네, 담당하는 겁니까? 설치 업무는 이제 관리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8억 7,600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2022년도는 11억 9,800만 원, 2023년은 14억 2,542만 4천 원. 좀 점점 좀 증가하는 추세예요. 노후 수도 교량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게 증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아파트 수도 계량기 시스템을 보면 그 메인 그 계량기에서 각 호별 계량기로 이제 이렇게 따로 그 분리돼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별 그 계량기를 총 계량기 이제 가격하고 그 전체 세대수를 나눠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개인 계량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수도세를 내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소규모 뭐 빌라라든가 관리사무소 같은 데가 없는 데들 이런 데들은 지금 메인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메인 계량기밖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개별 계량기를 놓으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죠. 수도과장이 예.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대부분이면 열악하신 연립주택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놓을 수는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내부 배관을 또 교체를 해야 되지 않으면은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저희가 유도하는 부분이 20년 이상이 되게 되면 저희가 공공배관 교체할 때 보조금을 좀 줘서 이렇게 해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고 안내는 좀 해드리고 있는데 그 녹슨 상수관 계량 사업 신청자가 좀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시화된 지역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그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연립주택들이 이제 노후화된 데들이 많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령층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메인에서 총괄적으로 계산해서 그 계산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개별 또 쓰는 그 수도량도 약간은 틀릴 테고 또 그거를 계산해 주는 사람이 관리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집행부에서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사업도 뭐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고려도 한번 생각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출 내역을 보니까 지금 그 노후 수도 교체 사업으로 해서 18만 2천 원씩 곱하기 7,832전으로 해가지고 14억 2,542만 4천 원이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2022년도를 보니까 19만 1,190원 곱하기 6,266전 해가지고 11억 9,800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단가가 약간 틀린 거고 이 전이 좀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그 밑에 이제 그 10쪽에 그 5번 기타 보충 자료에 보시면 예, 계량기 구입 및 교체 노무비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예, 그 여기 보면은 이제 15mm부터 대구경 250mm까지 있는데 이 예상 단가들이 이제 그 계량기 자체 이제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노무비를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계량기에 대한 그 단가가 좀 이제 저렴해졌고요. 보편화되면서 계량기의 단가가 저렴해졌고 농무비 단가는 조금 이제 작년보다 올라가는 단가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평균치가 이제 18만 2천 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산출을 한 겁니다. 그런 겁니까? 지금 예, 거기 예를 들어서 15mm 그 구경의 그 교체 대상 예상 단가를 보면 지금 이게 이제 5,732전 인가요? 네, 그렇죠? 예. 이거라서 지금 이게 단위가
원이죠. 예, 5만 원입니다. 8천 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계량기 15mm가 예. 5만 8천 원에 5만 8천 원인데. 노무비가 9만 원에서 14만 8천 원이 그렇죠? 이제 소요되는 겁니다. 예. 교체 비용. 그런데 지금 그 2022년도 거를 보면 4,540 교체 대상에 지금 그 예상 단가가 79,900원이에요. 이제 상당히 좀 예. 단가가 높았었는데 예, 그 20mm도 똑같고 그것도 좀 교체 대상이 559 개의 예상 단가가 2022년도에 91,900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높았었거든요, 이게. 이게 그 계량기 값이 예, 좀 그 싸진 낮아졌습니다. 경향이 있어서 좀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상하수도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가 있는데 5억 3,340만 원이 지금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자리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이게 받았습니다. 보상 받은 거를 그 회계 처리해서 다시 그 보상 금액이 그대로 지금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 그 보상 받은 게 얼마입니까? 저희가 지금 보상 단가가 9억 9천 그 300만 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시설 투자비가 8억 8천 5백을 했는데 예. 물가 상승률 15%하고 집기료 물가 상승률 5%해서 그 물가 상승률이 한 18, 19% 정도를 업해서 저희가 이제 그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8억 8천 5백만 원에서 9억 9천 3백만 원을 저희 수익금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공사비 예산서에 있는 5억 9천 340만 원을 내년도 리모델링 공사비에 이제 편성을 해서 내년 5월에 청사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그럼 준비 중에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보면 보상비 대비 전체 새로 들어가는 그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이 비용이 지금 더 비싸다는 건가요? 저희가 보상받는 금액을 많이 받은 금액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이제 지금 이제 그 집기류 이런 거는 이전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구매를 안 해도 되고 리모델링만 하면 저희가 이제 당초에 8억 들어갔던 거를 지금 여기 예산에 있는 5억 9천 3백이면 입주를 가능하게끔 해놓은 겁니다. 이게 결국은 아까 9억 얼마 그 받았다고 예, 했나요? 9억 9천. 그 받은 금액을 저희가 이제 그 회계 처리해서 네. 받아놓고 다시 이제 5억 얼마만 더 들어가면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렇게 지출하는 이해했습니다. 겁니다. 예. 네, 네. 수도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17쪽에 보면 상역 상수도 원수 구입비가 있는데 좀 감소가 됐어요. 2022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3년 요구액이 좀 감소가 됐는데 그 산출 내역을 보니까 기본 요금이 이제 12만 2천 미터 제곱 곱하기 365일 곱하기 75원으로 해서 70원으로 해서 계산했는데 이 70원이 통합 기본 요금입니까? 저희가 납부하는 요금 체계가 이게 요거를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 요금이 있고 사용 요금이 있고 우리가 이거에 대한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삼성한테 받는 돈이 303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좀 세분화해서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0원 기본 요금 받고 사용 요금이 163원 3.7원을 받았잖아요. 예예.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233.7원이 233.7원을 지금 받는다는 거죠? 플러스 평택시가 관리하는 관리대행 수수료 69.3원을 또 받습니다. 아, 그렇게 받습니까? 네, 그래서 총 303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기본 요금 곱할 때 12만 2천 미터 제곱 세제곱입니까? 미터 제곱입니까 이게? 세제곱이죠? 네, 부피니까 세제곱이었었는데 2022년도는 15만 미터 제곱이 미터 세제곱이었었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약정했던 이제 금액을 그대로 저기 이제 그 요금에 반영했던 거고요.
이제 올해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양을 이제 평균치를 내 가지고 이제 한 게 이제 12만 2천 톤이 나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댐의 그 댐 용수 가격을 가지고 이제 원수 가격이 나오고 원수 가격에서 이제 또 정수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댐 용수 가격이 보통 톤당 얼마씩 받습니까? 지금 저희가 수자공사에 주는 돈이 233.7원을 주는 거니까 요거를 원수 원수 가격이잖아요. 예, 이게 그라고 보시면 원수 됩니다. 가격이고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원수 가격이고 그러면 용수 가격은 더 싸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더 싸게 줘야 되잖아요. 원수 가격은 당연히 원수 가격이 높아야 되겠죠. 정수 가격은 저희가 한 430원쯤 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위에 광역 상수도 원수 구입비가 233.7원이었었잖아요. 이게 원수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원수 가격이니까 네. 본래 가져오는 댐 용수 가격은 그거보다 더 싸게 갖고 올 테고 당연히.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정수 가격은 더 높게 책정을 하겠죠. 그렇죠? 네네, 그건 맞습니다. 이게 원수 가격이 233.7원이면 용수 가격은 뭐 두 자릿수 정도 금액 뭐 예를 들어서 52점 몇 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지금 이제 정수 가격은 우리가 432.8원이잖아요. 더 비싸게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져오는 가격은 아직은 모른다는 건가요? 용수 가격. 아니 나중에 자료로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 팔당에서 갖고 오는 수자공사에 저희가 사오는 가격이 원수는 233원입니다. 아, 원수 가격으로 총 그거로 계산해서 그냥 오나요? 예, 233.7원은 저희가 수자공사에다가 바로 주는 돈이고요. 아, 바로 주는 돈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 가격만 432.8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도 받아서 수자공사에 바로 주는 돈이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지금 여기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 이제 거기 보면은 설비 요금하고 사용 요금 합쳐서 이제 432.8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예산 증가 사유를 보면 계산할 때 일당 20만 7,969m 세제곱이에요. 그렇죠? 2022년도가 22만 4,400m 세제곱이고 근데 19년도를 보니까 24만 9,670m 세제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0년도를 보니까 26만 미터 세제곱이었었고 일당 그다음에 21년도가 22만 미터 세제곱. 근데 이게 사용량이 점점 줄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아, 이게 계약 계약 물량이. 기본 계약 물량을 말씀드려 예, 하시는 계약 거예요. 물량이, 예, 그래서 고부 계약 물량에 따라서 요금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예측한 물량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 다음에 가장 적합한데 그 예측한 물량보다 뭐 더 쓰고 하게 되면 또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돈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는 사실 예측한 부분이 조금 미스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식선에서만 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인구수도 많이 늘고 사용량이 더 늘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형태로 와서 계약 물량이 그래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그 33쪽 그 자동 수질 측정 장비 유지 관리비에서 이게 지금 작년도에 없었던 정도 검사가 지금 개소당 1000만 220만 원인가요? 그렇죠? 220만 원 곱하기 54개수를 해서 왔는데 이게 2년마다 실시하는 겁니까? 네. 이게 지금 정도 검사라는 게 이게 그 자동 수질 측정 장비가 정확하게 가나 안 가나 이걸 조사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동 수질 측정 장치에는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그 그러니까 수질 측정기가 들어가 있는 건데 5가지 항목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되는데 그 항목이 정확히 측정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도 검사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염소 농도가
뭐 그 농도를 초과하는지 맞는지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맞는지를 한번 정도 2년마다 검사할 건데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37쪽 좀 뭐 유수율 좀 한번 보죠. 이게 지금 본 예산에서 한 5억 정도가 삭감이 됐었어요. 상관위에서. 그렇죠? 이게 추경에서 확보가 된 겁니까? 22년도에는 추경에서 확보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금액으로 5억 삭감된 금액으로 그냥 그대로 간 겁니까? 그 다음 부족한 거는 올해 15억 세워가지고 조금씩 맞춰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그 산출내역 뒷페이지를 보니까 누수 탐사가 비용이 조금 키로수가 늘어서 그런 건지 조금 증가가 됐어요. 이게 키로수에 따라서 가격은 똑같습니까, 이게? 이게 구경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간의 구경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한데 큰 거일수록 단가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요거 단가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변동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블록 시스템 유지관리비도 똑같이 75블록인데 네네. 여기서는 7억 7천 7억 700. 700만 원. 그렇죠? 7억 700만 원인데 그 2022년도 보니까 6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똑같은 75개 블록을 가지고 이 차이 나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누수 탐사하는 구간 자체가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변동성이 좀 많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신규 예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꼭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 정책적 고려, 즉 어떤 게 필요한지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거는 좀 판단을 잘 하셔서 신규 사업을 좀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67쪽 한번 청북 이배수지 공사인데 이게 지금 저희 그 배수지들이 좀 문제가 지대가 좀 낮은 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거리라든가 아니면 약간 언덕 쪽에 있는 데들 같은 데는 이 수압이 낮은데 이게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송담지구나 저쪽 광덕 쪽 같은 데는 뭐 수압이 여름 같은 때는 상당히 낮은 상황으로 와서 물이 잘 안 나오는데 그 원인이 이게 배수지 높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있죠? 당연히 네. 있겠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지역 자체의 특성이 첫 번째라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원인은 말씀하신 송담이라든가 이런 안중 지역이 가장 취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중 지역, 안중 배수지 자체가 평택시 배수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한 50m 선밖에 안 되다 보니까 3층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배수지와 같은 수위가 되다 보니까 그 수압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배수지 급수구역을 바꾸는 거 하고요. 아니면 대규모 그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압을 밀어넣어 주면 되는데 그 두 번째 압을 집어넣어서 나누는 방안은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청북 이배수지에서 일부 구역을 좀 전환을 해서 송담 지역을 커버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셨으면. 예, 그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쪽 좀 한번 봐보죠. 하수 슬러지 추가 비용들이 나오는데 좀 2022년도에 비해서는 좀 증액이 좀 많이 된 편이에요. 그런데 그 산출 내역을 보니까 에코센터고 하수 처리 시설에서 2022년도 보니까 한 22,000톤 계산했더라고요. 대략 22,000톤 곱하기 66,523원 해가지고 그 금액이 16억 1,000만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 지금 현재 나온 금액하고 좀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게 왜 그렇죠? 그 예산서 보시면 2022년도에 이제 5억 5천이었지 않습니까? 그 예.
2021년도에 16억이었던 것이 좀 이제 책정을 과하게 해놔서 2월 돼서 이제 2022년도에 일부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23년도 예산 세울 때 저희가 2만 톤 정도 계산을 해서 적정 물량이 한 10억 정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2월 예산이 넘어와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110쪽 하수관로 준설공사 역시 여기도 지금 그 단가 계산 한 거를 보면 2022년도에는 8만 5천 미터는 똑같아요. 길이는 똑같은데 하수관로 그 단가가 2023년은 8,200원이었었는데 물론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뭐 좋겠죠. 근데 2022년도에는 12,300원이었었어요.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고 그 밑에도 빗물 바지도 역시 6,500개수는 똑같은데 그 2022년도에는 25,000원이었던 것이 2023년은 15,300원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단가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이게 준설 단가가 줄었다기보다는요. 예. 저희가 이제 그 2022년도, 21년도 이제 준설을 해보다 보니까 예산 소요 금액이 한 10억 정도 선에서 적정한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제 집행률을 보시면 한 현재까지 한 80%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관로의 광경도 있고 빗물바지 여건이 다 틀리긴 하지만 금액을 저희가 이제 그 8억 정도로 지금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좀 여유분이 조금 포함이 된 금액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2023년도에 준설하는 물량을 다 소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10월 30일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57.8%예요. 좀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페이지 그 147쪽 하수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수도 전체에 대한 그 용역을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경영 쪽에 관련된 용역을 수립하는 거예요?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하수 사용료가 저희가 이제 현실화가 지금 한 4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요금을 이제 단계적으로 좀 조정을 하려고 그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지금 용역 단가가 조금 낮아요. 낮은 편이라 뭐 시설을 뭐 아낀다는 측면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이제 제대로 이왕 하는 거 그 제대로 해서 한번 하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페이지 그 164쪽 한번 좀 잠깐 보죠.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기펌프장 설치공사 원인자 부담 사업이 좀 있는데 지금 논란이 많이 되는데 이게 원래는 화양지구에서 현덕 그 공공처리 하수 처리장으로 거리나 이런 상으로 보면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포송 공공처리 하수 처리장으로 가서 좀 주민 간에 약간 갈등이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은 좀 없습니까? 일단은 이제 화양지구가 그 현덕에 증설하는 걸로 돼 있던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 포승 처리장이 지금 그 운영률이 50%밖에 안 돼서 저희가 이제 그 포승 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여러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주변 그 이장 협의회나 여기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만나서 그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166쪽 한번 봐보죠.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이제 그
그 수도가한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진입도로 만들 때 이게 계획도로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문제는 안 되겠죠. 다 어차피 보상해서 정식으로 이제 네네.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하수 시설 도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그 하수 시설 중에 그 안에 이제 그 우리가 처리장이나 이런 처리 시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하수 처리 시설에 또 도로가 또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획도로가 아니고 하수 그 처리 도로로 해서 간다면 뭐 지난번에 상수도 저기 그 수도가도 얘기했지만 뭐 주변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이건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예. 그게 수도가랑 왜 틀린 거죠 그게 차이가? 일단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뭐 어떤 주민들한테 특혜를 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해주고 나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은 그냥 뭐 개발행위 못하는 줄도 모르고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동의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은 좀 자세히 해주시길 좀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숙성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하수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안중출장소에다가 재배정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안중 출장소에 재배정해서 하는 예, 겁니까? 네. 근데 뭐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수가 있어서 뭐 내가 자세한 얘기는 않겠지만 그 오송에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하고의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또 서로 약속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계획들이 지금 한참 지났는데도 시에서 빨리 진행을 안 하게 되면 또 주민들은 또 오해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약속을 해놓고 왜 안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조속히 빨리 좀 시행을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사업소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상하수도 세출 예산 특별회계하고 그 우리 일반 회계가 다 감액이 됐어요. 일반 회계 세출은 36.9% 81억 4,553만 6천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특별회계에는 뭐 62억 2,103만 원 정도가 2.41%가 이제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이유는 뭐죠? 예, 저 감액된 사유는 이제 상수도 특별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국비가 이제 노후 하수 관로 이제 교체 사업비가 한 50억이 있었는데요. 예. 내년도에 이제 국비 사업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50억이 이제 줄어서 이제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도비 내시 비율이 이제 축소가 되거나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하수 같은 경우도 이제 줄구래 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이 2.4% 준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요. 이 신규 사업이 이게 상수도에는 뭐 약 19건 정도가 되고 하수도 사업은 19건 이것도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감액 조치가 돼서 혹시 사업하시는데 어떤 지장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네, 네. 먼저 관리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BYC 그
거기가 지금 우리가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 거기가 지금 왜 그걸 이전하게 되는 거죠? 이제 BRC가 건물을 매각을 했습니다. 이제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 매각해서 건물을 산 사람들이 예. 거기다가 이제 주상복합을 지려고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제 저희 보고 이제 조기 이제 저 퇴거 요청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협의하에 이제 저기 해놓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사항이냐고요. 그때 그 우리가 계약 맺은 지가 2020년도에 맺었죠? 20년도에 맺은 것 같은데 맺어가 이전을 그때 하고 집기라든가 이전 비용 리모델링비도 그때도 꽤 들어갔잖아요. 예.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는 이거 매각할 의사 같은 건 전혀 몰랐나요? 저희도 이제 그때 하면서 이제 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임차권을 충분히 이제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리모델링기나 이사비까지 예. 전액 다 이제 보존해 주는 걸로 거기서 이제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도 수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물론 이제 보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하고 이러려면 직원님들은 물론 여러 가지 그 또 복잡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차피 우리가 종합청사를 이제 고덕에다가 져야 되니까 이런 불편 사항이 있는데 잠깐만 옮겨 다니는 일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잠깐만 혼란이 오고 어디로 찾아가고 글로 갔는데 또 없어졌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잠깐만 하게 되니까 이거 청사 이전 관계도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공지해서 이전 사항을 잘 말씀드려 줬으면 하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19페이지에 보면 삼수원 보호구역 내에 주민 지원 예산 사업으로 이게 그 보상에 따른 돈이 뭐 이제 3억 정도가 이제 계상이 됐는데 이게 원래 지금 그 47페이지에 보면 또 주민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지금 여기는 농약하고 비료 지원을 이제 농가한테 87개 마을 이렇게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이 원해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뭐 어떤 법으로 정해서 해 주는 건가요? 당연히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비료나 농약 뭐 마을 회관 관리비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혹시라도 이거보다는 어떤 그 현금 가치로 쓸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원하지는 않나요? 그것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민들이 이제 뭐 현금이나 상품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건의가 예. 있어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계속 해왔는데 네. 그런 이제 유가나 유가증권이나 현금에 대해서 지원은 불가하다라고 음. 이제 회신을 줘가지고 아. 그거는 네 저희 어려운 걸로 이제 저희도 통보해줬고 주민들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47페이지에 보면 그 또 상수도 주민지원 사업인데 이건 마을이 틀려서 그런가 은산오리인데 이게 가전제품이나 뭐 농기계 지원 그 이런 게 또 이제 저기 사업량이 또 틀려요. 그래서 예,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 부분은 뭐냐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몇 킬로 이내에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 규정이 다 틀려집니다. 그러면 이 예. 지역은 더 멀은 지역 아니에요? 은산 그러니까 오리는? 이거 농약이라든가 비료 이런 지원은 좀 포괄적으로 좀 넓게 좀 보시면 되고요. 뭐 예. 7kg 이렇게 뭐 보시면 되는 거고, 예. 그 마을 그 상수원 보호구역 내 농기계라든가 이런 가전제품 지원은 은산 오리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몇 킬로예요? 그럼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7kg, 뭐 14kg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 지역은 뭐 비료나 농약으로 되고 이 지역은 뭐 이제 가전제품 이런 게 되는 근데 이유가? 은산 오리가 가장 다 전체가 편입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 41페이지에 보면 신설 공사비가 이게 40억 정도가 예상이 됐어요. 근데 이게 신설은 뭐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 뭐 여기 보니까 고덕 국제지구, 세교지구, 동사기지구 등에
이게 신설 급수 수요 발생 때문에 이게 발생했다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도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 40억 예산은 작년도하고 좀 동일하게 세웠던 예산이고요. 예. 저희가 추정한 급수 전수는 한 2,600전에서 한 2,700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을 좀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추측성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고요. 예. 올해 봤을 때 지금 예산 집행률을 보면 94.8%고요. 예. 지금 12월 말까지 보게 되면은 아마 100%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제가 좀 활성화가 되고 괜찮아지면은 40억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올해 예산하고 동일하게 좀 세운 부분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예산 금액이라는 게 적당하게 이게 이제 계상이 되면 괜찮지만 턱없이 부족하거나 또 턱없이 많게 되면 다른데 예산에 쓸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4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제세교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 진행이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고 있고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이런 지역까지 다 집어넣은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추측은 좀 집어넣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40억 예산이 뭐 80억이 되고 90억이 되고 100억이 되면 평택시로서는 더 좋거든요. 예. 그만큼 경기가 좀 살아난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추측성 예산이라 일단 40억만 세워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40억이 부족해서 지체되고 있는 신개발 지역 같은 게 사업이 완료된다고 하면 뭐 늘어나도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률이 예. 94.8%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거의 이게 이제 뭐 100% 이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내년도에는 이 돈도 모자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덕 일반 산업단지 77페이지쯤부터 공업용서 2단계 건설공사 위탁사업 원인자 부담 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뭐 7억 이게 7억인 여기 7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70억인 것 같은데 이게 오타 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700 저기 맞죠? 7천억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 지금 예, 죄송합니다. 네,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죠. 총사업비가 예, 예, 7천억. 오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총 사업비에 보면 이게 그런데 7억이라 이게 오탄 것 같아서 네, 이거 네. 수정해 주셔야 될 것 죄송합니다. 같고요. 예. 지금 관로가 이제 그 길이가 이제 40km인데 이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평택시 구간하고 그 평택시 구간 외 구간을 두 개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평택시 외 구간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예. 지금 예측으로서는 한 40km를 잡았지만 이게 변경될 소지는 좀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기존에 묻었던 관로를 똑같이 타고 내려온다고 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묻기가 어려운 구간이 있어서 아마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요. 예. 평택시 구간은 저번 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예. 공사를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차질 없이 공사 진행은 될 것 같네요. 예. 뭐 공사가 진행이 돼서 뭐 우리 이제 원인자 부담이긴 하지만 그 공업 용소가 일반 우리 삼성전자나 이런 데 속히 지속돼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관망 최적화 시스템 신규 설치되는 상수도 시설물이 있는데 유습을 관리를 위해서 여기 신설 지역이 어디죠? 이게 신설 설치되는 이유? 이전에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게 이제는 자동 드레인 83개, 뭐 수질 계측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그걸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요. 예. 시설물 준공이 되게 되면은 민간 개발에서 하는 시설물이 준공이 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전산 업데이트 뭐 이런 게 필요해서 좀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준공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저기 그 시스템은 지금 그 상하수도 그 어디야? 입장에서 지금 가압장에 네, 지금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자동 트레인 83개, 수질 계측기 39개, 전동벨 뭐 27개,
상수도 관만 최적화 시스템을 이렇게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 한번 현장 탐방 갔을 때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요거는 실시 뭐 시간이나 일별로 이게 늘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 시스템을 평택 시민들이 좀 한번 가서 저기 탐방을 좀 해보면 안심할 것 같더라고요. 잘 해놓으셔가지고.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예. 그 학교 유치원 그쪽에서 학교에서 많이 이제 견학을 오고 그러는데 예.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2년 동안은 없었고요. 네. 저번에 이제 그 주한미군 저쪽 K5 저기 K6에서도 저 견학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타시도 못지않게 시스템을 잘 관리를 해서 저희 평택 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이런 신뢰감 같은 게 가서 보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잘 진행되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을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하수관 관건 준설이 있어요. 이거 준설은 이게 뭐 호우고 뭐 이런 침수 피해 있을 때마다 준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별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준설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일단 그 우기철 예. 이전에 준설을 한번 하고요. 예, 이제 비가 오면 그 역류되는 현상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우기가 끝나고 나면 예, 또 한 번 더 합니다. 준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을철에 저희가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막히는 경우도 예, 있고. 막히는 그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또 준설을 한 번 더 합니다. 여기에 뭐 준설 그 길이가 나와 있는데 85km라고 사업량을 그렇게 했네요. 그러면 네네. 이거는 그 막히는 지역마다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지역 일정하게 정해놓고 구간별로 그렇지는 준설하는 않고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봄에 조사를 합니다. 이제 그 준설을 해야 될 대상들을 조사를 해서 준설을 하는 거고요. 이게 85km 잡아오는 거는 예. 이제 시내 구간 전체를 저희가 이제 사업 대상지로 보는 겁니다. 하여튼 요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만 조금 오면 역류하고 뭐 이렇게 그 안 좋은 오물들이 길에 막 좀 널브러져 있고 이제 이럴 때 보면 참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준설토가 지금 112페이지에 보면 그 준설토 폐기 처리 용역이 있어요. 그 준설은 그 폐기물 같은 게 우리가 보니까 사업량이 보니까 850톤이네요. 이거를 일부 어떤 그 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준설을 이제 우기철 이전에 준설을 하고 예. 그 이후에 또 하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일정 장소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예. 이제 그 준설한 거를 바로 준설토를 버리면 거기에 이제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희 자체적으로 건조를 시켜서 탈수를 한 다음에 폐기물 업체에다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건 잘하는데 혹시라도 이 준설토 같은 거를 어느 지역 인근 뭐 이런 쪽에다 이제 퇴적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 또 혹시 그 악취 냄새 뭐 이런 그 민원 같은 건 안 받아보셨어요? 아, 저희가 이 준설토는 신장 중계 펌프장 내에다가 아, 거기 이제 민가가 없는 데다가 저희가 보관을 해둡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 114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시설 유지 보수용 자재 구입비가 있어요. 자재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 저기 2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맨홀하고 빗물바지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게 그 맨홀 뚜껑이라든가 빗물바지를 이걸 저기 구입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여기 지나다 보면 하수 뚜껑이나 상수도 뚜껑에 그 제품의 어떤 규격 정량 써야 되는 게 있나요? 정품을 써야 되는 게 있나요? 저희는 이제 뭐 KS면 다 됩니다. 이게 저 이제 유심하게 좀 관심 있어서 봤어요. 어느 거는 평택시라는 마크가 찍혀져 있어요. 맨홀 뚜껑에 평택시 마크도 있고. 근데 어느 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 규격이고 어떤 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그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거는 평택시 마크가 있는 걸 뚜껑을 씌우고 어떤 때는 아닌 거가 덮여져 있어요. 예. 그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제 시 마크가 없는 그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설치됐던 것들이 예. 이게 철제다 보니까 저희가 뭐 1년 소모품은 아니거든요. 이게 예. 이제 그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새로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C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설치됐던 것들은 그게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그 C 마크가 있으면 더 견고하고 튼튼한 이런 느낌 네, 같은 네, 게 들잖아요. 네. 이렇게 어떤 거는 마크가 있고 어떤 거는 없는데 시민들이 볼 때 이거는 뭐 저기 정품이 아니고 이건 비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저도 한번 여쭤보길래 제가 한번 나가서 답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설치하는 거는 C 마크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빗물바지 같은 것도 조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이 낙엽 같은 게 펑펑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빗물바지인데 늘 얘기하듯이 낙엽이 쏟아지는 철에는 비만 조금만 오면 막 그 하수가 넘쳐가지고 막 그 길이 물바다가 되는 수도 있고 이제 이렇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좀 더 미세한 걸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 방지용 낙엽 방지용 그 스틸 그레이팅을 쓰면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또 과거에 저희가 그거를 시험으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가을철에 네. 이걸 이제 망식으로 돼 있는 거를 덮었다가 네네. 다시 띄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또 인력 소모도 있고 근데 여러 이제 가지. 준설을 하는 것보다는 예. 그 인력 비용이 적게 들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115페이지에 그 산출 내역에 보면 도로용 매눌 뚜껑 맨 위에 보면 우수 이게 30만 원 10조가 있어요. 그 밑에 도로용 매눌 뚜껑 우수 또 30만 원짜리 5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도용 매눌 뚜껑 우수 이건 20만 원 가격 차이가 20조라고 가격 차이가 있어요. 이건 무슨 가격 차이인가요? 아 이게 이제 도로에 있는 거하고 예. 보도에 있는 거하고 재질이 좀 틀립니다. 이게. 근데 예. 위에 거는 도로용도 이것도 30만 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도로에 있는 것들은 예. 철제 제품입니다. 다. 예, 철제 제품이 아니면 차량이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하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걷는 보도에는 좀 약한 거. 예, 보도에 보시면 철제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거기. 그래요? 예, 예. 이런 걸 잘 모르겠고 가격 차이가 있고 그래서 왜 그런지 또 궁금도 하고 그래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118페이지 민간인 부상 치료비가 이게 그 500만 원이 이제 계상이 됐는데 이게 그 다니다 보면 평택 시민들이 그 하수 시설 파손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다니고 시민들이 다니다가 이제 뭐 맨홀 뚜껑에 빠지는 사례도 있고 사고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보험료라고 했는데 이게 보험료는 굉장히 약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 사고가 별로 안 나야 좋겠지만. 네네네.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시에서 네. 그 영조물 보험을 일괄적으로 듭니다. 평택시가 도로에 예. 근데 이제 그런 대상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도로가 아니거나 이런 골목길에서 예. 혹시나 뭐 하수도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상을 입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상 문제도 보험 이게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하고 이제 시 집행부라든가 관계 부서에서 보험 사고 해결하라 하면 되네 안 되네 여러 가지 그 말썽 다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엊그제 제가 민원 처리한 것도 그 이거와 유산 뭐 이거는 인사 사고에 대한 거지만 이거는 지작물
파손이라든가 사고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하수관로 사고가 저기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 어떤 집안에 침수가 오물이 투여됐으면 영업 정지된 상태부터 다 리모델링해서 영업 보상 될 때까지 그 어떤 모든 비용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그 시에서는 그 용역업체하고 뭐 계약을 맺어서 용역업체하고 해라 했는데 용역업체가 부실 대응으로 성의 없이 하다 보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잘 해결은 되셨지만 앞으로 대책을 철저하게 하셔서 서로 미루는 행정이 안 됐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인지했으면 예. 적극 개입해서 저희가 중재도 하고 저기 했을 텐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사전에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못해가지고 의원님께서 이제 그거 주셔가지고 저희 인지된 부분이라 앞으로는 그런 부분 이제 저 업체들하고 이제 저기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예.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신뢰받는 우리 상하수도 사업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용 의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도 도로 확장 공사 이런 거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도로. 예, 하수나 이제 상수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도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원인자 부담으로다가 뭐 나중에 처리하십니까? 이제 원인자 부담 사업도 있고 저희 재정 사업도 있고 그래서요. 예,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지금 이제 뭐 현재 100만 도시의 그 계획으로다가 지금 모든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상하수 사업소에서 그 100만 도시에 대한 그 앞으로 그 기본 계획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용역 발주돼 있는 거 있나요? 저희가 이제 뭐 상수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이제 20년 단위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립된 다음에 매년 5년 단위로 이제 변경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가 이제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계획을 변경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브레이시티 사업지구 내에 지금 그 공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에 대해서? 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대해서 먼저 수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는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하고 그 송수관을 매설하는 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내부 브레인시티 내부에 있는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태고 이제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있는 송수관 매설 공사가 지금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절기 공사 중기가 끝나는 내년 초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원인자 부담금도 정확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징수는 어느 데에 하신 거예요? 두 군데입니다. 지금 SPC하고 도시공사하고 지분권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도시공사가 한 33%쯤 되는데 그 나머지 구간은 또 SPC가 있고요. 그래서 두 군데가 합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564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금 다 도시공사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지금 납입한 상태인가요? 아니, 공정률에 따라서 납부하게끔 돼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 69억을 잡은 거는 SPC 부분만 잡혀 있고요. 도시공사 부분은 조금 하반기를 좀 돼봐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조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당초는 100억 정도 잡았다가 69억만 먼저 잡게 됐습니다. 세입을. 지금 그 도일동 그 사거리
사거리에서 거기가 이제 저기 동막 쪽으로 이렇게 가는 도로가 지금 도로명은 3난로로 돼 있어요. 3난로로 돼 있는데 그쪽이 이제 브레이티 사업지구 내에 이제 포함이 돼서 지금 한참 뭐 토목 공사도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덕안마을이라는 전원주택 마을이 있을 겁니다. 거기가 이제 그 주소상으로는 이제 도일동 883번지 1원인데 그 전에 그 브레이티 사업지구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이제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그 삼난로 도로 그 확장 포장 공사하면서 상하수도 그 관을 묻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예산안에 보면 그게 없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탄 출장소에서 지금 잡혀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그 도로 개설 공사를 하게 되면 수도관 상하수도는 매설을 하는 게 기본으로 매설을 하게 됩니다. 그 매설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급수관이라고 해서 급수관만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덕안마을에서 수도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하는 게 원인자 부담금 자체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그쪽 그 덕안마을 네네. 그러면 그 계획은 섰다는 말씀이시죠? 송탄 출장소 도로 공사를 하면서 네. 매설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몇 년도 그 상하수도에 대한 덕안마을 앞쪽으로 그 삼난로 쪽으로 그 공사 기간이 몇 년도쯤 예측하고 계신 건가요? 저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내용은 파악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지금 네. 출장소하고 한번 문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덕안마을의 그 전원주택지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그 도로가 지금 끊긴 데가 없어서 그 유턴해서 진입하는 그런 관계도 엄청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유발 지역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험 부담도 가중되어 있고 그분들이 이제 전원주택의 그 삶의 꿈을 안고 오신 분들인데 어쨌든 지금 그 공사 그 마을 그 뒤쪽 산 밑으로는 그 터널 공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이런 그런 불악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그쪽 마을에 계신 분들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도로 저기 프레이티 사업을 관할하는 도시공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상수도를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게 질문했는데 대답 안 하시면 어떻게?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상하수도를 공사를 할 때 어느 이제 평택시의 읍면동 어느 지역에 이제 공사 뭐 노후관 교체라든지 신설이든지 공사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공사를 하면서 그쪽 관할 읍면동의 읍장님이나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 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각 관련 뭐 도로 관리라든지 도로 뭐 공사라든지 우리 상하수도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그 평택시 그 공사 사업이 있을 때는 각 읍면동에다가 담당 주무관님이 그 공사 내용을 게시하는 거를 공문을 보내드려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각 기관단체 원래의 회의 때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을 것 진행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면은 그 주변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그 크게 불편을 안 느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저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시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이제 안내해 주라고 이제 계속 이제 저희도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소에서도 이제 뭐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기 사전에 안내해줘가지고 저희도 이제 안내해주면 저희도 이제 홍보가 되고 저희가 도움받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거 더 챙겨가지고 확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하수 사업소뿐만이 아니라 뭐 푸른도시 사업소라든지 각 관련된 과에서라도 이렇게 해서 좀 우리 평택시에서 공사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이제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요. 지금 현재 상하수도 사업소는 저희 관리과에서 이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공계를 내면 착공계 낸 업체에 그 감독 공무원 지정해주고 그다음에 해당 읍면동 소재지에 그 착공계 내고 제출한 현황, 착공 감독에 대한 공사 현황 일관적인 거를 읍면동한테 그 공문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수도관이 20년 이상 된 거를 이제 교체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노후관이로 해가지고 예, 예. 그 새로 투입되는 관은 그 몇 년 정도 수명을 잡으시는 거예요? 예,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관은 20년이 경과됐다고 해서 노후관으로 판정을 하지는 않고요. 20년 이상 된 관을 저희 CC를 넣어서 그 갱생을 할 건지 교체를 할 건지 세척을 할 건지 3등분으로 아니면 계속 사용할 건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노후관 그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5년에 교체 5년에 한 용역을 번씩요? CC를 넣어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교체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거를 그 세척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로 청소는 몇 년 단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사실은 관로 세척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네. 전국 단위로 해서 전체 시작한 게 작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효과를 지금 검증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봐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환경부에서 집계를 내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효과 분석은 아마 따로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국에서 평택시가 최초로 관로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이제 예. 우리가 시범 처음 사업.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 성과 분석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이제 그 실무 팀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근데 뭐 그냥 성과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 아파트 그 관리소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수돗물에서 좀 뭐 이물질이 좀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상수도 관에 나무 뿌리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뿌리가 자라서 그 안에서 이제 뿌리가 엄청 엉켜 있는 상태죠, 관에서. 그래서 이제 이 세척이라는 게 수도관 세척을 뭐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어떤 비용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만은 그렇게까지 그 세밀하게까지 그 세척이 다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 세척이라는 게 뭐 이제 질소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뭐 압력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과연 어떤 공법이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고 그다음에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검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도 지금 현재 세 가지 공법을 저희도 이제 병행해서 지금 시험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과 분석을 해보고 우리 시에는 어떤 공법이 맞는지 그 실질적으로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향후 더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걸 결정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항상 그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상하수 관리 사업소의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특별히 관리 좀 해 주셔가지고 우리 57만 5천의 평택 시민들이 늘 깨끗한 물을 접하게끔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끝나고요? 다 하시고 그러면은 중식 시간은
일단은 저기 하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과 의결,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